오이 하나에 5,000원, 생수 한 병에 8,500원. 여러분, 이게 무슨 유명 휴양지의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풍경이자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냉혹한 경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바로 얼음의 땅, 그린란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롭고도 무서운 물가 지옥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지식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오이 하나가 5,000원, 원천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눈을 비비고 가격표를 다시 보거나 점원에게 이거 잘못 붙은 거 아니냐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있는 마트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배추 한 통은 8,000원을 훌쩍 넘기고 우리에겐 너무나 흔한 생수 한 병이 무려 8,500원입니다. 한국에서 10,000원이면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장바구니가 여기선 오이 2개 사면 끝난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상인들이 지독한 악당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물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 땅의 거대한 자연과 인간의 생존 투쟁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비극입니다. 그린란드는 국토 면적이 한국의 수십 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하지만 인구는 고작 56,000명 정도입니다. 서울의 동하나 인구보다도 적은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그린란드의 물가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물가는 과연 무엇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생산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린란드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여기선 물가는 생산이 아니라 운송이 결정합니다. 그린란드는 땅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죠. 즉, 이들이 먹고 사는 거의 모든 식재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덴마크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린란드만의 독특하고 흉악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믿기시나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워낙 땅이 척박하고 얼어붙어 있다 보니 도로를 닦아봐야 금방 망가지고 그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옆 동네에 가려면 배를 타거나 경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가 물리적으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이 됩니다. 얼음이 국경이 아니라 거대한 물류의 벽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난리가 나고 마트에 물건이 없으면 다른 마트로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다릅니다. 겨울철 물류선이 끊기면 마트는 말 그대로 고립된 창고가 됩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지고 그나마 남은 수입품들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한국은 물류가 아무리 느려도 마트는 열립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겨울이 오면 마트 자체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물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존 경제라는 그린란드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수산업과 사냥은 단순한 취미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이자 방어 기제입니다. 마트의 오이가 5,000원이라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잡은 대구나
물가에는 이들에게 공짜이자 가장 값진 식량이 됩니다. 여러분, 얼음 위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들어가는 물은 주변에 널린 얼음을 녹인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지천에 널려 있고 공짜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트에 진열된 생수 한 병은 8,5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병을 거기까지 가져오기 위해 들어간 기름값, 인건비, 그리고 얼어붙은 바다를 뚫고 온 쇠빙선의 노고가 그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자원의 가치와 생활경제의 가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린란드 사람들은 물가의 고기를 먹고 고래를 잡으며 대구를 말려 식량으로 비축합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미쳐버린 수입 물가에 대항하는 그들만의 경제적 독립 선언입니다. 마트의 물건값이 오르질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바다로, 더 거친 얼음 위로 나갑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마트의 가격 폭격을 견뎌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린란드가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강인한 경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린란드 물가 비싼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그린란드만큼이나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낮고 식량 자급률 또한 매년 위태로운 수준이죠. 그린란드가 보여주는 물가 지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공급망이 무너지면 가격은 통제불능이 된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린란드는 얼음 때문에 물가가 비싼 게 아닙니다. 길이 끊기면 가격이 폭발한다는 경제의 대원칙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우리가 자원을 들여오는 해로가 막힌다면 한국의 물가도 그린란드처럼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시장의 물가를 단속하고 가격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류, 에너지, 식량이라는 생존의 혈관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공급망의 리스크로부터 얼마나 안전합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오이 하나에 5,000원 하는 그린란드의 기막힌 경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신기한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꽤나 묵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저렴하게 집어드는 물건들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고 거대한 물류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춥고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땅입니다. 과연 빙하가 녹으면 이들의 물가 지옥도 끝이 날까요? 아니면 더 큰 자본의 소용돌이가 이 땅을 덮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린란드에 산다면 5,000원짜리 오이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린란드의 이 독특한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에는 더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